우리 이재용 총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열강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사실 이름이 같다 보니까 저 이재용이는 어떻게 말을 할까? 뭐 이런 약간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이재용이하고 저 이재용이가 돼가지고 오늘 또 귀하신 분들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막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정말 또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오늘. 그래서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 우리 포항에서 우리 총장님 또 부임하셨는데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위치에 계시고 그래서 포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총장님도 바다를 결국 끼고 평생 살아가고 계시고 그래서 또 말미에는 이제 인생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총장님 아까 바다 얘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요즘 이제 바다라는 것은 이런 블루 이코노미의 하나의 큰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즘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서 청춘들이 또 해녀가 부모인 어머니인 그런 딸의 삶 이런 삶들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바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아까 이제 해양 환경학자로서 이제 바다의 저 푸른빛, 그래서 저 바다가 병들어가는 것이 푸른빛으로 가려지는 모습이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총장님께서 바닷가를 끼고 오래 사셨으니까 바다랑 관련돼서 혹시 총장님의 바다는 어떤 바다이신지 한번. 예, 이게 저는 제가 50대 중후반에 좀 인생을 더듬어 보기는 좀 빠른 시기이긴 한데 저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났습니다. 남해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큰 아버님께서 지금 자망이라고 하죠. 건물 자망 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릴 때는 자망배에서 사실은 봄철 되면 도다리 났고 이렇게 이제 아버님은 어부는 아니신데 우리 큰 아버님이 어부이셔가지고 어부의 아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아마 제가 바다를 떠나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이라든지 할 때 다 바다를 경험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바다가 가지는 상당히 이제 의미적인 이야기를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해양이 미래다, 바다는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현실적인 거로 가면 제가 이제 전공을 해양학을 했습니다. 바다를 연구하는 학문을 했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 보고 이제 1학년이니까 얼마나 대학교 1학년이 희망이 부풀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 보고 교수님 해양학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만 해도 뭐 해양이 한데 교수님 하신 말은 과거는 어두웠고 현재는 깜깜하고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보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좀 말씀을 저 사람이 좀 그러니까 희망을 가진 그때만 해도 좀 이 해양에 대한 인식이 저희 꽤 조금 안 좋았고 그다음 또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보면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력 같은 경우에 특히 원양건설이라든지 회사 쪽에 선원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진출하는 분야 사람이 작은데 그게 또 옛날 우리나라 좀 고정관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부터 선비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상업
예, 이까지는 되는데 그다음에 바다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없었던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앞으로 그 인류의 미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뭐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 인구의 40%가 연안 지역에서 이렇게 거주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다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 기후 변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바다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기 때문에 바다를 이제 떠나서는 우리가 뭐 인류의 거창하게 인류 생기라든지 개인의 삶의 행복도 이제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그 아직까지는 그 체감적으로 바다에서 무엇을 해서 좀 사람들이 제일 사실 그 가슴에 와닿는 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경제적인 가치 문화보다는 일단은 돈벌이가 되고 예, 취직이 잘 되고 이러면 그 인식이 달라질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분야에서 물론 이제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장할 분야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냐 그렇게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은 정말 바다 근처에서 늘 사셨고 또 바다를 사랑하고 계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발표하신 내용을 좀 현실적으로 좀 한번 좀 와서 포항 얘기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2019년에 전라남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결국 거의 리아스식 예. 그 해안이라서 섬들이 많고 그래서 해변이 굉장히 많은데 전라남도의 그 비전에 보면 2030년까지 75조 원을 투자해서 17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2025년 데이터를 보니까 네. 일자리가 800개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0.5% 6년을 소비했는데 0.5% 그럼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어느 천년에 이걸 달성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남이 이렇게 엄청난 그 비전을 세팅하고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액도 역시 뭐 제가 보니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포항의 일도 아니겠느냐. 근데 포항은 사실 이제 포항 우리 보면은 이제 뭐 과메기나 뭐 이런 어쨌든 해양 관련돼서 여기 또 중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 포항은 일자리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포항 일단 제가 볼 때 이제 포항 같은 여기 이제 사실은 교수님께서 상당히 잘 지적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창대했으나 실적은 정말 미비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그 우리가 해양을 끼고 있는 주요 도시들 뭐 수산업이 하던 도시들 보면 다들 대도시가 아니고 중소도시이고 그 다음에 노령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0, 30년 있으면 아마 앞으로 그 배 타고 나서 조업하실 분도 없을 것 같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 인구 유입인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뭐 발전적인 한데 이제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대만에 한번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만에 출장을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보면 젊은 친구들이 그 B&B 그러니까 숙소도 하고 그다음에 보드 타는 샵도 열고 식다 보니까 한 20대 후반 30대 젊은 친구들이 그 가게 주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뭐냐면 야, 이 대만이 보니까 이게 청년 창업이 상당히 많구나. 그러니까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포스코 있지만 포항도 지금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게 홈이곳에
국가해양 그 생태공원 이런 거 지금 추진하고 예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해양 자원을 통해서 이제 관광 활성화가 조금 필요한데요.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아침에 앞에 보여드린 해양보호구역을 제가 해양생태과에 있으면 지정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것은 이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이게 지역 음식 문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그 생태 자원을 잘 활용을 하면 생태 관광이 활성화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이제 그 시민단체들 이런 사람들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뭐 교육도 좀 시키고 하시는데 하면 상당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그렇고 뭐 그 시골에 노친네들이 그 교육을 아무리 잘 받아도 그거를 추진하는 게 동력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가에서 이렇게 돈 투자할 때 청년들에게 예를 들면 생태관광 거예요. 생태관광 같으면 그냥 마을의 어르신들도 뭐 잘 하시겠지만 그냥 청년들에게 포항 같은 경우에 뭐 영일대 같은 경우면 그럼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싶다라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차라리 청년들에게 뭐 다른 지원을 하지 말고 그냥 청년들 중에 공모를 해가지고 저도 아까 1년 동안 한 3억 정도 뭐 창업자금 해가지고 뭐 경과를 보고 성과 좋으면 계속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청년들을 끌어들여야 결국 지역 경제도 살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업도 이제 노령화되고 이게 제 생각에는 뭐 해양수산부 공무원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금 한 20년 지나면 지금 70대, 80대 분들 다 뭐 이렇게 하시면 외국 노동자 말고는 이렇게 그 업에 종사할 분이 없어가지고 그 대안 중에 이제 뭐 제가 공무원으로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그거한데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산물도 생산부터 가공, 수출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메기 같은 경우에도 뭐 강메기를 이제 그 뭐 청어나 이런 거 잡아오시는 분도 이제 어획하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공장을 가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어촌계라든지 어업의 분야를 보면 그 진입 장벽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라리 그를 좀 예를 들면 뭐 CJ나 이런데 식품 기업에 그걸 조금 이제 뭐냐 고기 잡는 것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개방을 하면 그게 오히려 그 지역에 그렇게 하면 뭐 기업이 이렇게 뭐 포항에 온다든지 식품 기업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또 이제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건데 그 좋은 사례가 저는 볼 때 동원이라고 보거든요. 동원 같은 경우는 원양업소를 참치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원양 산업 그 생산하는 측면에도 가입을 하고 그걸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뭐 제품 유통까지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꼭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이제 개인별로 아니면 어촌계별로 돼 있는 업 생산이라든지 뭐 가공 이런 거를 조금 외부에 개방을 해서 그게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되고 일자리가 결국 창출된다는 젊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게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는 시기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포항 블루 이코노미 특별히 이제 블루 파이낸스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정말 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우리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그 질문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플로아에서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테이프를 끊어주시죠. 예, 이 뭐 오늘 저 강의 내용뿐만 아니고 네. 평소에 우리 그 포항지방해수청이 일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도 신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그 아까 한일업 협정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공무원의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순환보직 그렇죠. 이제 뭐 저도 뭐 청장을 왔습니다만 한 1년 6개월 뭐 한 2년 되면 또 이렇게 순환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해외 협상과 관련해서 제가 뭐 환경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 2007년 처음 됐을 때 이제 국제 업무를 맡았는데 외국에는 예를 들어 뭐 일본 말씀 잘하시는데 어업 협상을 나가면 한국 사람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바뀌는데 외국의 사람은 뭐 예를 들면 한국이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의지에 대해서 야 이거를 뭐 하면 저 상대방에서는 아 그거는 1984년 한국 대표단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순환보직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그 공무원의 이제 또 전문성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 전문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물론 뭐 고시 출신이라 해도 전문가를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국내 전문가들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 해양 쪽에도 전문가들이 조금 이런 말씀 드린 거지만 뭐 이번에는 예를 들면 해상 풍력이 조금 뭐 국가 투자가 많다 이러면 그것도 좀 전문자가 쏠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지속적으로 오래 일을 그 분야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고 그럼 만약에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그 한 자리에 그거를 한 10년, 20년 자기 퇴직할 때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공무원 된 분들이 뭐 이렇게 저 뭡니까 승진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고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설명할 때 지금 현재 체제는 우리나라가 알파벳으로 이렇게 Z 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Z가 의미가 뭐냐면 요 이제 밑에 면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무과 국에서 예를 들면 1개 첫 번째 과 제일 중요한 과게 있어야 단계를 점핑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인데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책에서 보면 Y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Y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행실 출신들 예를 들면 행실 출신들 보면 Y 단계에서 이제 분기점이 있는데 이 분기점에서 한쪽은 우리가 말하는 제너럴리스트 일반 뭐 국장, 식장 이렇게 뭐 우리가 공문에 있는 그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축에는 뭐냐면 전문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 생활을 뭐 고시든 아니면 일반 뭐 9급이든 7급으로는 공채가 들어왔을 때 한 5년 정도 근무하고 그다음 요 단계에서 이제 정말 행정관리자적인 측면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로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 쪽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그만큼 교육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성기는 늦게 되더라도 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좀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게 그게 뭐 제 생각에는 뭐 이쪽으로 가면 성기는 빨리 해야 돼. 뭐 퇴직을 빨리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은 성기는 늦더라도 뭐 퇴직은 풀로 치우고 뭐 연봉이 높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시스템이 바뀌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 뭐 포스코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게 저 이제 개인적인 이제 말씀인데 제가 2007년도에 해수부 공무원 이제 외부에 있다 처음 돼가지고 2007년 10월에 공무원 됐다가 2007년 12월에 허베이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만에 그 허베이 사고 나가지고 그 일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힘든 거 이제 지역 어민들 만나고 하면 제가 감금도 당해보고 넥타이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지금 이제 뭐 아직 뭐 한 곧 한 20년쯤 돼갈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그 허베이 스피릿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부딪혔던 그게 제가 공무원 생활에서 엄청나게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저도 지금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거 다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거하고 불만이라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그
제가 이제 뭐 앞전에도 동해청장 있고 또 했지만 이렇게 지역 민원인 있을 때 저는 그 뭐 이렇게 안 만나고 하진 않습니다. 민원 있을 때 만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환경하고 갈등 문제도 보면 갈등이 있을 때 보통 보면 뭐냐면 한두 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말 안 되면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정말 좋았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마산만이라고 할 겁니다. 마산에 그때 이제 연안오염 총량 관리라고 이게 뭐냐면 유상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을 전체량을 정하고 이거를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100이라는 양이 이제 항용 수용량이 우리 100이라는 양을 바다에 배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진해시 너거 30하고 창원이 50하고 너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 만났을 때는 한두 번 만나고 그냥 서로 심한 경우는 쌍욕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주 만나가지고 자주 부딪혀야 그게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게 환경 문제라는 게 예를 들면 포스코에서 뭐를 매립을 해가 발전소를 짓겠다 하면 그게 당연히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해관계자라는 게 뭐 어민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처음 만나가 몇 번 두세 번 이야기해가지고 뭐 설명이라든지 공청해가지고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데 적어도 한 10분 이상 만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상대방이 왜 저 이야기를 할까를 갖다가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보거든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면 니는 맞고 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단계 지나면 야, 저 사람이 왜 자꾸 맨날 저 이야기만 할까 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서로 상대방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조금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그러면 대안을 찾아보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처음부터 뭐인데 서로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가겠다, 너는 이게 맞다 틀렸다 얘기를 한두 번 만나야 되는 게 아니고 포항시에서도 노력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게 되면 하여튼 자주 만나가지고 자주 싸움도 많이 하시고 쌍욕도 서로 좀 해가면서 해야 그게 발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게 또 농담입니다만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 제가 결혼할 때 특히 여자분들의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랑 정말 아웅다웅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집사람도 예를 들면 아줌마들끼리 모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 모였는데 다들 아줌마들 모이면서 하는 게 뭡니까? 남편 욕하거든요. 그냥 5명 모인데 한 아주머니는 야 우리 남편은 전혀 한 번도 안 손대는 얘기를 듣고 와서 집에서 와서 저한테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그 부부는 건강한 부부가 아니다. 건강한 부부는 자주 싸우고 빨리 푸는 게 건강한 부부지 안 싸우는 게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하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도 이게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그 자리를 시나 아니면 필요한 우리청에서는 해서 자주 만나서 서로 어떤 경우는 멱살까지도 잡기도 하고 이런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조금 서로 이해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게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이 우리 교육의 문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토론이라는 걸 해보지 못하니까 토론하는 방식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좀 개선해 나가고 자주 접하면 이게 경제가 우선이냐 환경 보전이 우선이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답안들이 찾아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개발자와 주민 사이를 부부싸움 관계로까지 이렇게 승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 학교 설치하면서 인식 개선 쪽에 관련해서 좀
그는 정말 잘 추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물어보신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관련 토론회장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일단은 그 이게 뭐 이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문체부나 농림부나 해수부 어느 쪽을 접촉하셔도 이게서 우리가 주관할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 아까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 뭐 저 하나의 방법을 제가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장소 이런 거야 뭐 저희 뭐 청이나 이런 데서 뭐 회의장 이런 거 되는데 이제 참여의 문제인데 그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 쪽에서 ESG 이런 쪽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ESG 경영에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ESG도 참 이게 제가 옛날에 해양생태과장 할 때 좀 느낀데 기업들은 많이 하고 싶어요. 기업들은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기아 자동차에서 그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니까 화성리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잘피를 심어가지고 거기에 탄소하는 거 이거를 하는데 그 아이디어랑 기아 자동차랑 했는데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뭔가 환경 쪽에 이런 쪽에 뭐 지원하는 거를 프로그램에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잘 못하는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런 뭐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 또 담당자 가봐야 아마 미온적일 테니까 차라리 뭐 지역에 있는 뭐 기업이라든지 요즘 뭐 저 은행권 이런 것들도 관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후원을 해서 좀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좀 하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팁을 드린다면 여기 이제 영남경제신문 우리 대표님하고 부사님들 가셨는데 이게 이제 그 홍보도 그 언론을 조금 그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남경제신문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셔가지고 보도자료 좀 크게 내고 다른 언론에서 좀 받아주고 그러면 이게 이제 보도자료가 뜨기 시작하면 이제 공무원들의 습성상 이게 조금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지역경이 잘 활용하시면 나중에 좀 한 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아마 안 찾아가셔도 문체부, 농림부, 해수부에서 연락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이재용 청장님께서 이제 저희 이름 비슷하게 아이디어맨이신 게 분명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포항에 계시는 동안 갖고 계신 아이디어를 마구 뿜어내셔가지고 포항 그 우리 블루 이코노미 그거에 아주 핵심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뭐 저희 발표도 좋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살아온 경험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거기서 온 또 그다음에 본인의 그 삶의 그 따뜻한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